다 했습니까? 자, 성빈이 몇 번? 5번. 소연이 몇 번? 어? 5번이요. 5번. 준엽이 몇 번? 5번. 혜연이 몇 번? 5번. 양지훈이 몇 번? 남 따라가지 말라고 니 푼 거야. 3번이요. 3번이요.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요것도 빨리 한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답이었고요. 자, 요건 한 지문이니까요. 반문이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즐깁니다. having a pet 하니까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을. 그러나 몇몇 애완동물들은 can actually help heal people 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법부터 여기까지야. 법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치료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알겠고,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여기서 가야 되는데, 자, 이것은 뭐라고 불린다? pet therapy라고 불린대. 애완동물 치료 뭐 이런 겁니다. People who are sick. 자, who are sick. 아픈 사람들은 can 뭐 할 수 있다? spend time.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with a trained animal. 즉 훈련을 받은 동물들입니다. 이거 다음에 동사 1이 들어간 100% 과거 분사다. 알겠죠? 훈련 받은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보통 누가 되느냐? 개 아니면 고양이다. 개 아니면 고양이다. 자, by spending time, 시간을 보냄으로써 with a friendly pet, 친근한 애완동물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the patient, 그 환자는 reduces, 줄인데요. 그들의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blood pressure, 혈압을 줄이고 그 다음에 relieves, 완화시킬 수 있대요. 뭐를? 그들의 스트레스를. 자, 그래서 이것은 도와준대요. 뭐를? 그 환자가 뭐 하도록? 회복되도록 더 빨리.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애완동물과 함께 뭐 하는 거야? 함께 지내는 거죠. 시간을 보낸다고만 얘기를 했지 갑자기 애완동물이 개가 들고 와서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맞으세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맞죠? 고양이가 주사 있다옹 맞으랴옹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엉덩이 아프다옹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이 5번이지. 여러분, 인터랙트란 말이 무슨 뜻이야? 상호작용한다죠.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프리페어링. 애완동물과 함께 준비하는 거. 뭘 준비하는데 뭘 준비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애완동물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준비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기닝은 뭐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애완동물과 뭘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 그 다음 어그링은 뭔데? 애완동물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애완동물이 나 오늘 개밥 먹고 싶은데 3만 원짜리 사줘.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그래. 이게 동의하는 건데 그럼 걔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4번 컴피팅. 이거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하고 경쟁해요? 달리기 시작? 갑자기 걔하고 팔심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작용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퀴즈.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이런 게 서술형 문제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두 가지 불러. 뭐야? 혈압을 낮추고 또 스트레스. 그렇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그 얘기였죠. 자, 잠깐 쉬었다가 실전 유형 읽기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요약문을 보면은 how 다음에 지금 A가 빈칸이거든요. 그리고 A 단어들을 지금 보면 전부 다 ly가 돼 있죠. 그럼 다 부사야. 그럼 얼마나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clearly는 얼마나 명백하게, quickly는 얼마나 빨리, 그 다음 briefly는 간략하게, 얼마나 간략하게. 그러면 얼마나 뭐뭐한지는 즉 우리가 피드백을 받기로 예상하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는 결국은 B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B가 뒤에 보니까 B의 1번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2번은 얼마나 어떤 일들이 빨리 되도록 하는지, 그 다음에 3번은 얼마나 잘 우리가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4번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과목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5번은 어떤 과목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받는 거.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는 좋은 점, 보완할 점 다 받는 거거든요. 그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요거는 잘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아쉽다. 요거를 좀 더 키우면 좋겠다. 그게 일단 본질입니다. 그걸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문으로 가볼게요. Many things, 많은 것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affect라는 단어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학생들이 하는지 학교에서. 그럼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것들은 이 many things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포함합니다. How hard they study.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their personal interest.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각각의 과목에 있는지를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how hard는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정도. 이거 A. 그 다음에 그들의 개인적인 흥미. 그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과목에 대한 흥미.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흥미를 처음 접할 때는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해. 그럼 선생님의 지도력에서 얼마나 설명을 되게 깔쌈하고 재미있게 하는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잘생겼나 예쁜가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만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물론 지나치게 바라보면 스토커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가 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최근에 나왔죠. 실험. 한 실험이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또 다른 요소를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실험이 또 다른 요소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요소가 드디어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실험은 또 다른 요소에 관련된 실험 과정이 진행될 거니까 그 실험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살펴봐야 돼요. 가볼게요. 학생들이 were asked네. 자, ask 뭐 질문이 됐든 요구가 됐든 한 거야 받은 거야? 요구를 한 거. 요구를 한 겁니까? 수동태인데? 모든 수동태는 내가 뭐라 그랬어? 받는다, 된다, 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요구를 받았대요. oral presentation을 하도록 요구받았대. oral presentation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입으로 하는 발표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말로 하는 발표. 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발표야. 몇몇 애들은 were told 말하다가 들었다가 비동사 다음에 told인데 들었다죠. 비동사 다음에 told는 들었다죠. They would receive feedback right away. 그러니까 right away는 당장. 자, 몇몇 애들은 이런 말을 들었대요. 곧바로 피드백을 받을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준에서 학생들을 반으로 짜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야? 니네가 이제 나와서 발표할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야? 성빈이, 소연이, 준엽이는 뭐 발표 끝나고 나서 선생님 바로 피드백 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걸까요? 피드백을 나중에 받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안 하든지 둘 중에 안 하겠죠. 그냥 수고했어 하고 치우는 거야. 그냥. 잘했다도 아니고 뭐 했다도 아니고 그냥 수고했어 하고 치우는 거야. 이제 실험 대상 대조군 나왔죠? 됐죠? 다른 애들은 were told 또 들었대요. They would receive it later. 나중에. 그러면 요쪽 집단은 피드백을 빨리 받는 애들, 요쪽 집단은 피드백을 나중에 받는 애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차이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능력치나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those expecting to receive feedback straight away. straight away 줄 거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right away와 같은 말이야. 당장. 그러면은 those expecting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 those 다음에 expecting 들어가면 이 those는 사람입니다.
피드백을 곧바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아이들은 얻었대. 뭐를? 더 나은 점수를. 그들의 발표에. 피드백 지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지금. 그냥 바로 할게, 나중에 할게, 이게 다야. 알겠죠? 피드백 안 줬다 지금. 왜냐? expect라고 했으니까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말했잖아.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니까 생각으로 그렇겠지라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바로 할게, 나중에 할게, 이거야. 그렇게 말을 들은 애들이 발표 점수가 더 나왔대. 됐습니까? 그래서 연구원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학생들은 they have worked, 뭐를 했을 것인지도 모른다. 더 열심히 워크했을지도 모른다. 뭔가 준비했거나 일했거나 공부했거나 이런 거겠죠. 왜요? There was a threat of receiving disappointing news soon 하니까 하나의 어떤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실망스러운 소식을 곧 받게 될 거라는 어떤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다.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첫 봤다부터 잘한다 소리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첫 봤다 애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왜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것처럼 1봤다 걸렸어. 자 오늘 발표 1번 양지훈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야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달라진다. 그 1번 발표자가 대부분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피드백은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걸 더 살려야 되겠어 하면서 점수 10점 만점에 5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장난 아니네. 하면서 더 준비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첫 번째 발표자가 안 나왔어. 첫 번째 발표자가 어쨌든 준비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따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그냥 준비하는 거야. 헐더. 이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이제 뒤에 애들이 사실은 아싸 개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범 케이스를 딱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발표 아이들이 첫 번째로 나와갖고 발표 잘하는 경우는요. 걔가 만약에 좋은 점수 받잖아. 그럼 걔는 용기 점수가 1등이야. 참여도가. 왜? 적극적 참여도가 높으니까. 아시겠죠? 자 누가 먼저 할래? 하면 누가 손 먼저 안 들거든요. 일단 눈치 쓱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양준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당장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일단 점수를 일단 잘 먹고 들어가. 왜? 용기가 가상해서. 그럼 참여 점수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나중에 얘기해요. 자 일단 가볼게요. 끝났네. 답 나왔죠? 3번. 얼마나 빨리 피드백을 받기로 예상하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잘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준비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거기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밑에 해석이 있으니까요. 요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ometimes 때때로 동물들은 seem unconcerned 한대요. 때때로 동물들은 unconcerned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unconcerned는 무관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동물의 입장이야, 인간의 입장이야? 인간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으면 우리는 보통 어머 무서워라 우양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이러다가 말 이러고 치운단 말이에요. 얘가 무섭다는 얘기인지 물론 걔의 동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떤다라든지 이런 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라 그랬잖아. 때때로 빈도 부사 중에서 제일 낮은 거 때때로 네버 빼고 때때로 동물들은 태어난 것처럼 보인대요.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approached closely 가까이 왔을 때조차도 태연해 보일지도 모른대요. 반면에 다른 경우에 그들은요 disappear 사라질지도 모른대요. 뭐 할 때 you come in sight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사라질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경우에는 확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물들은요 tend to be disturbed by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s 하니까 자, 무엇에 의해서
예상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의해서 disturbed 될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은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짝대기 여기 딱 짝대기란다. 점점 들어갔는데 빠른 움직임과 시끄러운 소음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인데 that are regularly disturbed by visitors. 방문객들에 의해서 뭔가 혼란을 받게 되는 방해를 받는 이러한 동물들은 are more likely to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당신의 어떠한 intrusion 합니다. intrusion 하는 단어는 보통 이제 개입 또는 뭐 방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개입이나 당신의 침입을 tolerate 할 가능성이 높대요. tolerate란 말은 관용을 베풀다 뭐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다 뭐 용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보다도요. Those that have a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s 하니까 이전에 인간과의 접촉이 거의 가지지 않았던 얘네들보다도 더 이렇게 뭐한다? 관용을 베풀지도 모른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개가 만약에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없는 개라면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 왜? 지를 잡아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많이 있었던 개들이라면은 뭐 오든지 말지 이거 치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도 결국은 사람이 오냐 안 오냐 아니면 많이 접해봤냐 안 접해봤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elk that live close to the town of Mammoth Hot Springs typically do not flee 합니다. 일단 얘가 지금 elk가 나왔어요. elk 거기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뭐 동물 이름인데요. 자, elk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Mammoth Hot Spring이라는 이 마을에 가까이 살고 있는 elk들은 전형적으로 do not flee 도망가지 않는데 뭐 할 때까지 크로스 컨트리 스키어들이 50피트 내에서 도달할 때까지는 도망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오지 않는 이상은 도망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왜? 인간들하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in more remote parts of the park 그 공원의 좀 더 먼 지역에서는 그러나 엘크들이 take a flight 합니다. take a flight 무슨 뜻이야? 비행 도망간다 이 뜻입니다. 날아다닐 정도로 도망간다. 하면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스키 타는 선수들이 4마일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을 때조차도 도망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은 인간과의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물들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번 볼게요.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 동물들의 이러한 접촉의 정도는 depends on 뭐에 달려있더라? 그들이 인간과의 노출에 뭐에 달려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tolerance란 단어는 아까 관용, 용인, 용서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B번에 들어갈 말은 그럼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지. 여기 답 없다. 자, A번은 아까 tolerance라고 얘기했어. 그럼 B번은 뭐가 들어가야 답이 될까? 빈도수가 맞을까? 손해가 맞을까? 빈도수가 맞죠. 빈도수가 맞기 때문에 그 빈도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고 이제 우리 진도는 요 진도대로 정상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내일은 내가 모의고사를 친다 그랬고, 자, 태연이 저기 불 다 켜봐. 한 10분 정도 쌤이 요 도표에 관련한 설명을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도표 실용문은 7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보세요. 자, 실용문하고 도표 이야기인데, 자, 먼저 보세요. 실용문은 대체적으로 포스터 또는 뭐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의 표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공지사항이나 표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27번 문항하고 28번 문항인데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28번은 일치하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대체적으로 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길지도 않고. 말 그대로 짧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앞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행사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구체적 일정. 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얼마가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의 비용은 얼마고 뭐 어린이의 비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차를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구체적 일정 이런 게 들어가.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연락처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뭐 555, 1, 2, 3, 4, 555, 1, 2, 3, 4 이런 거에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www.org.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풀이법 1치 문제 똑같습니다. 보기 순서, 지문 순서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1치 불일치하고 비슷하죠. 말 그대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잖아요. 와 진짜 단어 더럽게 모르는 겁니다.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요. 단어 조금만 알면은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건 중학교 1학년을 데리고 와서 이거 풀어보라 해도요. 단어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는 친구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치긴 하겠지만요. 25번부터 28번까지가 다 이런 거거든요. 도표, 포스터, 일치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보기 순서랑 지문 순서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찾으면 되고 2번, 3번, 4번 여기 구체적 일정에서 찾으면 되고 5번 같은 경우 위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얘는 답을 찾기가 쉬워. 왜냐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만 골라내면 되거든. 얘는 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일치되는 거를 골라야 돼. 말 그대로. 그래서 얘가 조금 상대적으로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를 포함하고 뭐 비용 얼마 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30초도 안 돼서 푸는 문제야. 이런 문제. 내일 모의고사 쳤을 때 이쪽에 틀리기만 틀려봐요. 개인적으로 그냥 피드백을 당장 날려버릴 거야 그냥. 다른 거 틀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쪽은 제대로 그냥 정말 안 읽은 아이 몰라 귀찮아 70분 동안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래 이 하는 마인드야 그냥 아예. 다른 건 틀려도 입만은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선생님 저 이건 열심히 했어요 잘했죠. 다른 거는 그냥 안 돼도 된다 했으니까 그냥 틀렸어요. 극하지 말고요. 알았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한다. 올 필라티 입은 놈. 자, 그래서 실용문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이게 좀 중요하죠. 도표는 일단은 도표의 그 생긴 꼬라지들을 일단 조금 말씀드릴게요. 도표는 일단 그래프거든요. 그래프인데 그래프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두 번째 꺾은선 그래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도표, 뭐 도수 분포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배웠죠? 몇 살 뭐 막대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확률이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원 그래프. 그 다음에 요까지가 원래 기본적이었는데 네 번째가 뭐가 그냥 차트가 나와요. 그냥 표 이런 거 아예 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퍼센테이지 묻는 거. 퍼센테이지 묻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에서 어떤 빈도수를 묻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글 구성은 이렇습니다. 표가 이렇게 딱 있고 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 뭐를 설명하냐 하면은 이 표에 대한 소개를 나타냅니다. 소개.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고 뭐 4번 들어가고 뭐 5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락을 문장화시켜서 번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문제를 내느냐? 말 그대로 표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 통계치 분석해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다 쓰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PPT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고등학생 때도 아마 그런 거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일단 찾아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도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이 뭐냐면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당연히 as와 관련된 원급. 말 그대로 원급은 동등한 거, 같은 거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ER more 들어가서 than 쓰게 되는 순수한 비교급 비교. 뭐뭐보다 더 뭐하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그래마인 사이드 아마 지금 비교급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est 들어가거나 most 들어가서 뒤에 뭐 in이나 of나 뭐 아니면은 뭐 that 같은 거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는 최상급. 이런 비교급 최상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차이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표 두 가지를 보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런 원급과 비교급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개를 갖고 비교하는 거고 최상급은 3개 이상이라 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얘기를 만약에 어떤 도표에서 설명을 한다 하면은 여기 전체 뭐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뭐 셰일가스가 제일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반대로 제일 적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표 하나만 보여줄 때도 있지만 표 두 개가 나와갖고 차이점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1980년에는 뭐 250이었다 치자. 근데 2020년 되니까 450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 더 올라갔다 더 낮아졌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배수사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2배, 3배, 4배, 5배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도표에서 나오는 배수사들은 대부분 배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twice 같은 경우 2번 카지만 그 2배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3 times 카는데 갑자기 3시간 이카지 마라. 그 3배 아니면 3번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휘들 중에서 뭐 급격히 올라가는 거, 느슨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표현들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련된 어휘들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about, around, 그 다음에 nearly, 그 다음에 almost, 그 다음에 approximately. 얘네 뒤에 숫자 다 들어가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하나만 딱 잡으면 돼. 간단하게 about 300 그럼 무슨 뜻이야? 대략이죠. 다 대략이에요. 다 대략이에요. 약이나 대략이랑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약한다고 또 메디스닉 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1980년대에 뭐 250이었다 치자. 근데 2020을 보니까 500은 아니고 한 490 정도 됐다 치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240이 더 올랐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귀찮아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대략 2배 이 말도 되거든요. 그럼 about twice 이 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자, 그래서 이 도표 문제의 핵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도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의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좀 떨어져요. 답이. 왜냐면 1번부터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2번은 어쩌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일 낚이기 쉬운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요거 하나만 설명 마칠게요. 아까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490이었다 치자. 근데 만약에 4번 보기에서 1980년도에 자동차 수출량이 250인 반면 2020년에는 야, 내 설명 안 끝났다. 최근 표현해야 될 거 아이가. 내일 이거 도표 나오면 틀린가 틀려봐.
2020년에는 490이다. 490이었다. 요렇게 한 문장 한 다음에 접속사 하나 더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다가 which is 하는 말도 한번 넣어볼게요. which is 해놔놓고 about twice라고 안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three times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럼 대략 3배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나 틀리나? 틀렸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요까지만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맞네 이거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고 5번으로 보기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뒷말 안 보고. 근데 여기서 지금 틀렸잖아 지금. 이것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도표 틀린 애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이런 데서 많이 틀려요. 앞에 주어 동사만 딱 보고 일치안에 바로 넘어가서 다음 보기 넘어가면은 그러면 답이 다 맞는데? 답 없는데? 이 생각하다 한 번 더 본단 말이야. 얘도 요령 생기면 30초 안에 다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망할 놈의 덤벙거림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30초 만에 풀 걸 2분 30초 만에 풀어버린다고. 다시 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답 맞는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2번 어쩌다 나오고 3번 4번에서 답 나온다고 했는데 3번 4번도 일치하잖아. 그럼 5번도 일치하겠네? 그럼 답이 1번인가 해서 미친놈처럼 1번을 다 체크한다. 내가 두고 봐라. 분명히 그렇게 체크할 놈 나오고 싶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쉽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책을 덮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도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때 잠깐 쳤던 모의고사 뭐였는지 기억나요? 설마? 2020년 건지 2021년 건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 2020년 거였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